좋은 주식을 사서 수면제를 먹고 푹 자라. 계속 자고 있으면 주식이 알아서 성장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장기 투자의 결과가 솔직히 지금 어떻습니까? 회사는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계좌는 회복이 불능 상태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벌 수 있었던 1천만 원, 2천만 원이라는 미래 수익, 그 엄청난 부의 증식의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렸다는 것이. 네, 안녕하십니까, 정선영입니다. 저는 남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주식에 관련된 얘기들을 몇 번을 하게 됐는데, 요즘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 저한테 주식에 관련된 얘기를 갖다 자꾸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주식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 주식이라는 자산이든지 아니면 부동산 자산이든지 아니면 실적으로 소득을 벌게 되는 이 소득의 현금 흐름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경제학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식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그 전반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갖다 자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주식의 전문적인 투자자로서의 여러분들이 먼저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식을 어떻게 임해야 되고 주식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주식과 실생활을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뼈를 약간 때릴 수 있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아프지만 드려야 할 얘기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마 우리가 주변에서, 그리고 아마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귀에 못 박히도록 아마 듣는 말이 딱 하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말 중에 아마 이런 얘기가 주로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주식을 사서 수면제를 먹고 푹 자라. 계속 자고 있으면 주식이 알아서 성장한다는 얘기겠죠. 우량주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량주를 하나 사고 계속 묻어두라는 얘기겠죠. 주식 파는 것이 아니라 모아가는 것이다. 주식은 무조건 모아가기만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장기 투자면 무조건 돈을 번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어떠신가요? 이 거룩한 명언들을 철떡까지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계좌들은 10년째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주식들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근데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아는 기업들, 그리고 내일 당장에 망할 일 절대 없는 이런 듬직한 대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국민주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국민주식에 대한 것들이 내 노후를, 우리의 미래를 의심 없이 지킬 거라고 이렇게 맡기고 여러분들 아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장기 투자의 결과가 솔직히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심지어는 마이너스 70%가 찍힌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남몰래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 투자란 달콤한 한상 속에 속아서 10년째 국민 주식에 물려 있는 분들에게 뼈아픈 현실과, 왜 우리가 그렇게 지독하게 그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 냉정한 현실에 대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화상 같은 사례가 하나 있으니까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평범한 부장님들, 성실한 부장님들이 대부분 다 이런 사례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비슷한 사례를 갖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 얘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그 뉴스에서 신문을 보고 그때 온통 장밋빛 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10년을 책임질 먹거리다. 역사적인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쓰리라고 담고 있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당시에 시가총액 상위권을 다투던 대한민국의 대표 핵심 산업 대장주였습니다. 김 부장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나 이름도 모를 잡주에 살 바엔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쳐받주고 있는 이런 1등 기업에 사야지. 그래서 이 기업이 망하면 대한민국도 망한다. 그래서 안전할 거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김 부장님은 퇴직금의 일부와 그동안 꼬박꼬박 모아둔 여윳돈을 전부 털어서 호기롭게 그 국민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물론 처음 한두 달은 소폭의 수익이 난 듯하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가가 슬금슬금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10도가 됐을 때 김 부장은 좀 여유롭게 그때까지는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일시적인 건강한 조정일 뿐이야. 워낙 우량주의니까 금방 회복될 거야.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30%가 들었을 때는 김 부장 슬슬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지만 그때까지도 이제 스스로를 위로를 합니다. 오렌 버핏은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소유하지 말라고 했어.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주식이라는 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니 안 팔면 손해볼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까지 위로를 했는데 막상 마이너스 50%가 되고 원금에 반토막 났을 때는 사실 이때는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고 체념의 단계에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없는 돈 셈 치고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뭐 언젠가는 원금이 돌아오면 그때 뒤돌아보고 무조건 판다. 그렇게 어영부영해서 10년의 세월이 흘렀던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가는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심하면은 4분의 1 토막이 났고 그 화려했던 사람은 구조적인 침체가 접어들었으며 대한민국의 호령하던 영광은 온데가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 부장님은 10년이라는 그 눈부시게 황같은 시간과 피땀 흘려 모은 원금의 절반 이상을 홍해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런 전략 없이 맹목적인 장기 투자가 불러온 끔찍한 최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시간은 결코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단순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수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구조적인 성장이 수익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와 주식시장의 특성을 아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경기에 민감주 이른바 시크릿컬한 산업들이 속해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조선, 해운. 이 모든 산업들은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에 따라서 호황과 불황을 극심하게 타는 종목들입니다. 글로벌 호황기에는 이른바 슈퍼사이클이 오면은 기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주가가 또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모든 경제 언론이 찬사를 쏟아내고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높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깝게도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세상이 떠들썩해 지는 바로 그때서야 안심하고 고점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세상은 영원한 호황은 없습니다. 사이클은 반드시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한 번 꺾인 하락 사이클의 골짜기는 상상 이상으로 깊습니다. 짧게는 2년에서 3년, 길게는 10년이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기 민감주를 사이클 꼭대기에 사서 장기 투자라는 그럴싸한 이름표를 붙여가지고 방치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 실패에 대한 자기 합리화이자 방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워낙 덩치가 커서 절대 안 명해. 네, 맞습니다. 이런 말. 근데 회사는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계좌는 회복이 불능 상태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기업이 파산하지 않고 사업을 유지한다고 해서 주가가 영광스러운 정고점에 반드시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주식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장 10년 전, 15년 전 대한민국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명단을 인터넷에서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지금 2026년 현재까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대기업이 대체 몇 개나 됩니까? 시대가 변하고 산업의 패널다람이 통치를 바뀌면 과거의 1등은 순식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더욱더 무서운 사실은 바로 기회비용의 상실입니다. 10년 동안 마이너스 50%로 꽁꽁 묶여있는 투자금 1천만 원. 이거는 단순히 계좌에서 500만 원을 잃은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존버해서 그 10년 동안 시장의 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화폐의 실질적 가치는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까? 만약 그 1,000만 원을 하락하는 굴뚝주에 물리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주도주로 분산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은행에만 넣어두고 복리 이자를 굴렸어도 원금은 까먹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슬퍼해야 될 거는 잃어버린 원금 500만 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 돈을 제대로 된 곳에 불렸을 때 안전하게 벌 수 있었던 1천만 원, 2천만 원이라는 미래 수익, 그 엄청난 부의 증식의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렸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량주니까 언제는 가는 오르겠지라는 장기 투자의 함정에 빠진 분들이 가장 아프게 깨달아야 할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물려버린 계좌 도대체 어떻게 수습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여러분의 주식 계좌 앱을 켜십시오. 그리고 파란불이 켜진 주식 종목들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스스로 아주 냉정하게 뼈아픈 질문을 던지십시오. 평가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만약 100% 현금만 쥐고 있는 상태라면 과연 오늘 당장 이 가격에 이 주식을 새로 매수할 것인가? 이 질문에 1초도 망설임 없이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기업의 비전과 확신이 없다면 그 주식은 당장 여러분의 계좌에서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과거에 비싸게 산 매수 단가가 아까워서 억울하고 본전 생각이 간절하고 해서 들고 있는 것은 올바른 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미련하고 집착이며 과거에 대한 맹목적인 매달림일 뿐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 물려있는 주식의 손실을 확정짓고 파는 것은 살이 에이는 듯한 고통을 따릅니다. 나의 투자 판단이 틀렸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과정까지도 함께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손절매는 결코 투자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소중한 자산이 더 크게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훌륭한 결단력이고 방어술입니다. 동시에 더 유망하고 수익률이 높은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 계좌를 부활시키기 위한 가장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혁신하며 우상향하는 기업,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오직 이런 곳에 자본을 투입했을 때만 시간은 비로소 우리의 편이 됩니다.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 과거의 영광만 갇혀있는 늙은 기업에게 장기 투자의 이름으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계좌에 독을 붓는 행위와 같습니다. 동지학교 여러분, 주식 투자는 결코 아파트나 땅을 사는 부동산 투자가 아닙니다. 한번 사놓고 등기권리증을 금고에 모셔두듯 계좌를 덮어놓고 10년을 묻어두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1등 기업의 수명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 승리한다는 낡고 위험한 신앙에서 당장 벗어나십시오. 내가 과거에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그 실수를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쿨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조금 아프고 피가 나더라도 썩어가는 살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새살이 돋아나고 죽어갔던 여러분들 계좌가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대청소하십시오.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에 취해 있는 국민 주식이란 이름의 환상에서 깨어나 돈이 움직이는 냉정하고 차가운 주식전에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본 그 피 같은 돈은 어떤 기업이 샀는지도 모른 채 장기 투자라는 핑계 뒤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해 두기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경제학교 정선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